바와 같이 가스와 낙스의 폴루션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탄성이라든가 스모그라든가 오존층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도 실제로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줄여야만 되는 그런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발표드릴 내용이 싹스에 관한 내용이 싹스 리무브 테크놀로지는 크게 습식과 건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공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슬러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분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건식 공정은 이제 그 라임스톤과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SO2를 흡착해내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이는 반응식이 전체적인 반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그 설퍼를 없애는 반응은 말씀드린 대로 라임스톤이나 여러 가지 흡착제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매스를 이용해서 설퍼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이제 민원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액티베이트드 카본을 만들어서 플로스한 액티베이트 카본을 제조하는 후에 상온에서 SO2를 흡착하는 방법이나, 또 바이오매스를 서포트로 이용한 사람이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Na2CO3를 바이오매스에 이렇게 함침을 시켜서 SO2를 흡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셀룰로즈가 그 SO2 흡착에 많은 도움을 줘서 효율을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있고, 또 애쉬 같은 경우에 애쉬에 보면은 바이오매스에 CAU나 MgO 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SO2를 어떻게 흡착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대개는 그냥 혼소를 했더니 SO2가 감소했다,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자 하는 바는 이제 애쉬를 이용해서 설퍼를 흡착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셀프 리텐션으로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된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러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다른 게 습식 공정인데, CAU와 슬러리 형태로 흡착 성분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CAU를 합쳐서 한 경우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하고 혼소를 했더니, 거의 이런 식의 페이퍼입니다. 혼소를 했더니 설퍼가 없어졌다. 그래서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설퍼가 감소한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개는 콜 애시드를 사용하고, 그리고 수생이라는 사람도 페이퍼 슬러지 애시드를 제가 사용하는데, 페이퍼 슬러지 애시드를 주입하는 양에 따라서 SO2가 많이 감소되더라, 이런 식의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목적은 우선 슬러지 애쉬에 설퍼가 흡착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연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지막에 어차피 혼소를 연구해주고 슬러지 애쉬를 가지고 설퍼를 흡착하였을 때 과연 어떤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지 키네틱 이퀘이션을 구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데 제 연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응기일 텐데, 서머 밸런스 반응기라고, 실제로 이 기체를 주입을 해서 이게 지금 저울입니다. 저울 밑에 시료가 달려있어서 시료의 무게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반응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기를 사용해서 실제 SO2가 얼마나 흡착을 하는지를 보았는데, 이제 온도를 이렇게 변화를 시켰고, 가스 발리시티와 SO2 농도를 변화를 시켰습니다. SO2 농도는 실제 여기 1%라고 했는데 3000에서 7000 ppm 정도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페이퍼 슬러지 애쉬에 지금 공업 분석, 원소 분석, 그리고 애쉬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애쉬 보시면 CAU가 33% 정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라임스톤으로 보면 저급의 라임스톤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그 실제 유동층 반응에 사용하는 라임스톤은 약 90% 정도의 CAU를 함유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SO2를 흡착한다 하면은 CAU나 FeO3, MgO 등이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쉬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실험을 수행하고, 실제 결과를 보면은 우선 제가 이거를 모델식을 만들기 위해서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하고 언리액티드 슈링킹 코어 모델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CaO 보다 CaSO4가 그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포어를 막아서 언리액티드 시리킨 포화 모델이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는데 지금 보시면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이 상당히 잘 맞고 또 전환율도 꽤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에 따라서 지금 실제 값과 비교를 한 것이고 그 다음은 슈링킹 코어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슈링킹 코어 모델보다는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이 훨씬 제가 사용했던 디지슬레이션을 잘 맞는 경우가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그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과 슈링킹 코어 모델의 차이가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은 전체적으로 모든 그 입자내에서 균일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라임스톤하고 약간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메트릭 모델과 슈링킹 코어 모델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도 구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도 라임스톤에 비해서 좀 적은 경향을 나타내는 되게 한 만 정도의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도 상당히 작게 나왔고 또 이것은 SO2 농도에 따라서 그 오도를 구해보기 위해서 슈링킹 코어 모델이 0.8, 볼륨메트릭 모델이 0.9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이것은 라임스톤의 값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0.8에서 1.2 사이로 너무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 페이퍼 슬러지가 라임스톤하고 좀 다르게 그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로도 적용이 되고 또 보시면은 컨버전 같은 경우에도 이쪽이 라임스톤입니다. 이게 동해하로 발전소 사용하는 라임스톤인데 약 CaO가 90% 정도 되는 라임스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설페이션 컨버전도 같은 시간에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aO보다 CaSO4가 훨씬 분자가 크기 때문에 바깥 포호를 막아서 안쪽에 있는 CaO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이 입자가 500마이크로미터 이상 될 때 심각하게 나타나서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전환율이 상당히 감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설페이션 컨버전을 보시면 이 페이퍼 슬러지는 110마이크로미터부터 2.6mm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제가 이제 앞에서 CaO, MgO, Fe 그 2, 5, 3 세 개가 같이 흡착을 하게 되면 그 양이 많은 양의 어차피 흡착대가 있기 때문에 흡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분석을 수행해 봤는데 실제 MgSO4나 FeSO4는 생성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CaSO4로 XRD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환율이 라임스톤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을 우선 좀 찍어보았는데 이것은 그 캐나다의 그레이스 교수님 그룹에서 그 라임스톤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한 것입니다. 이 라임스톤 같은 경우에는 루스카 라임스톤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었는데 전환율이 다른 종류의 라임스톤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유니폼한 리액션, 그러니까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 형태로 흡착을 일으키게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작은 그레인들이 모두 그 CaO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CaO들이 흡착이 됨에 따라서 완전히 포어들이 막히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페이퍼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CaO의 성분이 33%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그 공정에서 만들 때부터 약 5에서 6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갈아서 재질 재료 등을 넣기 때문에 그 넣어진 그 입자들이 실제 나중에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슬러지 내에서 S로 함유가 되더라도 이것들이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전과 후인데 포어를 막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 루스네라의 설명을 보면은 그 라임스톤에서 매크로 포화가 막히느냐 안 막히느냐가 그 SO2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흡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매크로 포화가 그냥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부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똥밸런스 리액터에서 제가 수행했던 실험에 따라서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과 언리액티드 코어, 슈링킹 코어 모델에 따라 다음과 같은 키네틱 이퀘이션을 만들었고 실제 볼륨메트릭 리액션 모델이 훨씬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CaSO4가 거의 메인 컴파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매크로포화가 그 흡착
시간 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환율이 라임스톤보다 높고 또 이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